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시네21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시네21의 남선우 기자입니다. 네, 제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왔습니다. 제4회 레드시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베뉴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영화제가 작년에는 리츠칼튼 호텔 그리고 레드시 몰에서 주로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제다의 역사적인 구역, 이 올드 제다 구도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공간이 영화를 품게 되었어요. 이 공간에서 영화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구경하시죠. 한국의 부산에 비견되는 이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는 메카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로부터 성지순례를 나선 무슬림들, 홍해를 넘어 비즈니스를 하는 무역인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중동 지역 최대 영화제를 찾은 영화인들이 이곳에 모이죠. 올해부터는 동네 전체가 문화유산인 알발라드에서 영화제가 열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의 전당처럼 레드시 국제영화제에도 컬처 스퀘어라는 대표 극장이 생겼고요. 그 주변으로 레드시 수크, 페스티벌 가든 등 영화제를 위한 공간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컬처 스퀘어는 그 디자인부터 눈을 사로잡는데요. 라와신이라는 중동 건축 양식을 활용한 나무로 된 돌출 창문, 야외 테라스가 돋보이죠. 800석 규모의 대형 상영관인 오디토리움과 5개의 일반 상영관이 그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로비를 비롯해 베이지 톤의 깨끗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이곳의 매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컬처 스퀘어 테라스에 왔는데요. 어떤 남자 두 분이 중동 분들이 맛있게 디저트 드시고 계시길래 약간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더니 제 눈빛을 읽으시고 한 조각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두바이 초콜릿 있잖아요. 그 두바이 초콜릿이 카다이프 안에 초콜릿이 이제 피스타치오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카다이프 면이 겉을 감싸고 있고 이 안에 견과류 부서져서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영화제 첫날의 필수 코스, 레드카펫을 빼놓을 수 없겠죠? 컬처스퀘어 오디토리움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만큼 컬처스퀘어 입구가 곧 레드카펫이 되는 밤이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시네21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레드시 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제4회째를 맞이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만큼 심사위원들 명단도 화려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장이 스파이클이고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얼굴인 데니얼 데이 김 배우도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앤드류 가필드, 에밀리 블런트는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이곳 레드시 영화제에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만큼 중요한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한국 배우들은 누가 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배우로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새벽이었던 정호연 배우, 또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우리를 놀래켜줄 박성훈 배우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두 분은 레드시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함께하게 되셨고요. 초청작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한 편의 시리즈와 한 편의 독립영화가 이번 레드시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침범이라는 독립영화가 오게 되었고요. 시리즈로는 주연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괴기열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었던 세계적인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레드시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으로 가시죠. 언제나 레드카펫 취재는 만만치 않습니다. 서너 시간의 대기는 기본이고요. 매체마다 취재구역을 배정받아도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이는 만큼 자리 다툼이 치열하죠. 그 열기는 행사가 시작되면 배가 됩니다. 스타들이 레드카펫 위에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 손짓, 발짓이 이곳을 가득 채우죠. 그 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받았던 방글라데시 영화 사바의 좁은 세상 주역들입니다. Hello, Korea. We had a great time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oth of us were there. And we loved how the Koreans reacted to our movie. It was wonderful.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 movie, Saba? So Saba is a very personal story. It's a story about how a young daughter, 25-year-old daughter, Saba, is taking care of her paraplegic mother, Shireen, and asking her to, trying to keep her alive at any cost in middle-class Dhaka, Bangladesh. So it's a very personal story, it's a very heart-wrenching story, and we're very honored to have Saba play in the competition section of the 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specially after our world premiere in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Asian premiere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 yeah. I think you have said it all, so there's nothing more I can add to it. But yeah, we are excited about the premiere over here.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레드시 필름 페스티벌에 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처음이신가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기 사우디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제가 음식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좀 접해보고 그리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공개된 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시즌 1보다 2가 더 흥미롭고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박성훈 배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 뒤로 정호연, 조니 뎁, 에밀리 블런트, 데니얼 데킴, 양자경 배우의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نادين مين ده ابو الكاب اللي قدامه 저 쓰러지지 못하고 서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개막식을 놓칠 수는 없겠죠? 올해 개막식은 새로운 장소에서 맞이하게 된 만큼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막 영화 산업이 자라고 있는 나라인 만큼 역사적인 공간의 기운을 받아 그들만의 영화 세계를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달까요? 그 시작을 중동,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영화인들이 함께 목격하고 축하해주는 곳이 바로 레드시 영화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개막작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올해의 개막작 다이 가족 이야기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영화 강국 이집트와 신성에 다름없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제작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집트 소수민족인 누비아인이자 유독 하얀 피부를 가진 알비노 소년 다이입니다. 다이는 이런 생김새 때문에 놀림을 받지만 노래 부를 때만큼은 자유롭습니다. 그런 다이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다이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장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 영화에 담겼습니다. 다이 가족 이야기를 연출한 카림 엘 슈나위 감독과의 인터뷰는 시네 21 1487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가 첫째 날이다 보니까 레드카펫이랑 개막식 또 개막작 상영이 있었는데요. 둘째 날부터는 이제 레드시 영화제를 찾은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장소인 이 수크가 오픈하는 날이에요. 수크라고 하면 조금 낯선 단어지만 아랍어로 시장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제에서 보게 되는 마켓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크의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 오피스도 열려 있고 또 안내 데스크도 마련이 돼 있어요. 영화제에 온 관계자들이 쉽게 이제 영화도 예매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입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관계자들이 미팅할 수 있는 그런 미팅 플레이스가 테이블, 의자들과 함께 쭉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영화사들이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한 2배는 더 되는 영화사들이 부스를 올해는 차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얼마나 더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마치고 수크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 가진 김에 What's in my bag을 해보겠습니다. What's in my 영화제 백. 이렇게 영화제 오게 되면 프레스들한테 혹은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가방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쌓인 에코백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레드시 영화제에서 이렇게 에코백을 나눠줬어요. 되게 튼튼해 보여요. 일단 엄청 실용성 있는 디자인의 가방이고요. 그 안에 든 것들을 좀 꺼내 구경해 볼게요. 일단 영화제 로고가 박혀있는 볼펜입니다. 레드시 IFF 24라고 적힌 거 보니까 올해 영화제 용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표지가 예뻐서 먼저 손에 집게 됐는데 읽을 수 없는 아랍어로 제목이 적힌 무지 노트입니다. 근데 종이도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잘 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초록색 표지가 마음에 드네요. 2가지 책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영화제에 오면 우리가 늘 비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북 스케줄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영화를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상영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Vote for your favorite film 돼 있는 거 보이세요? Let it shine with the film audience awards. 필름 알룰라 관객상을 매번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데 이 QR코드 따라가서 투표하라고 이렇게 안내해 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느낀 건데 이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할 때마다 그 트레일러와 함께 이 관객상 투표 홍보 영상을 되게 빠방하게 틀었어요. 그래서 관객상 홍보에 되게 힘을 주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관객상을 한국 영화 화란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영화를 볼 때마다 한번 제 그 별점에 따라서 관객상 투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잡지 아마 여행 잡지인 것 같아요. 이 현지 여행 잡지인데 영화제 에디션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의 풍경을 일러스트로 그린 것이 표지로 쓰였네요. 이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인 제다에서 방문해 볼 만한 곳들 기사로 다뤄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출장을 와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여행 갈 짬은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해야겠대. 맛집 추천도 있어요. 맛있겠다. 여기도 이렇게 해산물 튀김 보이시죠? 새우 보이시죠? 작년에 와서도 느낀 건데 여기가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해산물 식당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도 해산물 식당 한 군데 가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좋은 양질의 해산물 보시면 회 쳐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곳 분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또 회를 드시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는 생선을 튀겨 드시거나 좀 쪄 드시거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튀김이 아주 맛있었어요. 작년에 저도 생선을 이렇게 통으로 튀긴 그 튀김 요리가 제다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고 이 필름 한 장 비싼 걸로 아는데 좋은 경험을 또 했네요.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종종 마켓에 있어서 둘러보면서 또 경험해볼 만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조금 눈에 익은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파트 유니버시티라고 써있죠. 제다에 있는 대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저 학교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작년에 극장에 이제 취재를 갔는데 한 여성분께서 사우디 여성분이셨는데 저와 저희 PD님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으시고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스몰 토크가 극장에서 시작됐는데 그분이 자신이 그 이파트 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학교가 제다에 유일하게 영화과가 있는 대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다에서 열리는 레드시 영화제인 만큼 이 마켓의 부스를 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 필름 커미션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영화진흥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이처럼 좀 사우디에서 영화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또 다양한 국제 교류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필름 커미션이랑 한국 분들이 미팅하는 자리도 제가 따라가서 좀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 필름 커미션을 돌아서 매드솔루션스라는 영화사의 부스를 지금 발견했는데요. 저기 마이 드라이버 앤 아이라는 작품을 제가 어젯밤에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사우디 영화였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좀 사우디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보시면 더 재밌는 영화일 것 같아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사우디는 그동안 여성 운전이 금지되어 있던 나라거든요. 2018년부터 비로소 여자들이 운전할 수 있게 된 그런 나라인데 여성들이 밖에 외출을 하려면 무조건 기사와 함께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학교에 갓 입학하게 된 어느 부잣집 여자아이가 자신의 첫 드라이버, 운전기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살마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거든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또 미국 문화를 동경하고 활달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이 통통 튀는 기운이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 아저씨는 이 친구의 장난도 다 받아주고 이 친구가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해주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운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이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크면 운전 가르쳐주세요 하고 조르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좀 운전을 시도해볼 수 있을 법한 나이가 되니까 이 아저씨가 공터에 데리고 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 아이에게 핸들을 맡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둘만의 비밀을 만들고 금기를 깨면서 이 아저씨와 소녀가 우정을 키워가죠. 그런데 소녀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저씨도 수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둘 사이에도 조금 갈등이 생기고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잠깐 어그러지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이 소녀도 자신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스럽고 또 감동이 있는 영화인 동시에 이 사우디 사회의 어떤 여성들을 억압했던 역사를 조금 풍자적으로 다루고도 있는 작품이어서 아주 재밌는 영화였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 영화가 소개될 계기가 있다면 여성영화제 같은 곳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응답받은 걸까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준 마이 드라이버 앤 아이 조지 페즈 프로듀서와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은 제작 배경과 과정 또한 시네21 1487호에 적었으니 살펴봐주세요. 이 텔파즈 11도 엄청 유명한 사우디 영화사고요. 되게 젊은 제작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제작사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만두비라든지 낙가 같은 영화들을 영화제에 소개했고 이 낙가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넷플릭스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시네21에 검색해보시면 영화 소개와 감독님, 주연 배우 인터뷰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우디 영화가 좀 생소하시고 접할 기회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영화가 이 낙가라는 영화니까 사우디 영화 어떤 맛인지 좀 찍먹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특히 CG라던가 사우디가 영화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보시면 또 새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영화사 부스 치고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사실 이곳은 영화 제작 배급사라기보다는 제작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룰라라는 곳이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사우디의 대표적인 그런 역사적 자연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화를 좀 촬영할 수 있도록 로케이션 지원을 도와주고 또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워. 더워. 그리고 사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또 네옴이죠. 저기 네옴 부스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네옴이라고 하면 이 네옴시티 익숙하시죠? 두 개의 벽을 설치해서 이 벽이 서로를 마주보게 만들고 이 마주본 벽이 무한 확장하는 듯한 기분을 주게 하는 세로형 그런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네옴이라는 곳이 네옴시티 건설뿐만이 아니라 좀 문화 산업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옴에서 자체적으로 뭐 영화 제작 지원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영화제 부스를 차려놓은 것 같아요. 담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모으는 포럼도 영화제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죠. 레드시 영화제 수크 한편에도 이렇게 포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레드시 포럼은 평론가들을 위한 세션부터 국가 간 공동 제작 경험을 나누는 시간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청중이 많았던 순서는 티에리 프리모의 시네필로마니아 강연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세계 영화계에 영향을 미쳐온 그가 어떻게 영화를 선정하는지, 어떻게 영화제를 운영하는지 들려줬는데요. 그는 취향을 떠나 오늘날 영화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화, 극장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영화를 칸에서 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4회째를 맞는 신생 영화제인 레드시 국제영화제를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프로그래머들 각자의 의견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은 하되 개성은 지키며 프로그램을 꾸린다면 관객의 호응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코리안 콘텐츠 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콘텐츠에 집중한 포럼도 열렸는데요. 패널로는 서우식 바른손 CNC 대표,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하 감독, 신범 김여정 감독, 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대담은 한국 관객의 성향과 창작자들의 강점부터 한국 영상산업의 근간이 된 공적 지원을 논하며 진행됐고 객석에서는 한국과의 공동 제작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카파인 사우디아라비아 프로그램부터 레드시 영화제 포럼까지 동행한 엄태하 감독님에게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집트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한국영화 주간에서 이제 저랑 자매 유재성 감독님 그리고 다음 소의 정주리 감독님, 천박사를 만드신 김성식 감독님 이렇게 와서 이제 이집트 관객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온 지는 지금 2주차 됐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미래 영화를 하시려는 영화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그분들이 더 영화를 잘 만들 수 있게 또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주관을 한 거였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도와서 저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되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저한테 되게 미지의 나라였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이분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또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더 넓게는 좀 중동이라는 곳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좀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 그 근거인 초청작들의 면면도 들여다봐야겠죠.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던 침범과 괴기열차가 제다에 왔습니다. 침범을 공동 연출한 김여정, 이정찬 감독, 그리고 침범에서 폭력적인 딸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엄마 영은을 연기한 곽선영 배우를 만났습니다. 네. 침범은 4명의 여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분투하는 영화이고요. 그것을 각자 지키고자 하는 곽선영, 유리, 권유리, 이설, 기소유 배우까지 4명의 배우들의 열연이 담긴 영화입니다. 네,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받았을 때도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좋은 감독님들과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았구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첫 영화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축제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화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영화 들어보니까 영화가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멈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뭔가 한국의 영화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되게 낯선 나라다 보니까 중동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이게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꽤 많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여기 고유의 이쪽 아라비아 문화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침범이 지금 계획 중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봉할 때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괴기열차를 연출한 탁세훈 감독님을 만났는데요. 주연영 배우가 주인공 다경 역을 맡아 화제가 된 이 작품도 내년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사우디를 먼저 들렀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큰 영화제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요. 지금 와보니 또 설레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 술을 못 먹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고 이제. 어떤 작품인지. 괴기열차는 조회수 바닥의 유튜버 다경이 실화 소재 공포 이야기를 찾아서 되게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광림역의 역장님을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공포 영화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약간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들이 나열돼 있는데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다른 맛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만든 영화니까 이게 어쨌든 형식이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영화라서 그래도 대부분의 관객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들이 중심에 놓인 스릴러 침범, 공포 유튜브 채널을 다룬 괴기열차까지 중동 관객에게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작품들도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신선한 반응을 기대하며 저는 페스티벌 가든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페스티벌 가든은 말 그대로 축제의 장입니다. 영화제를 찾은 게스트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으며 매일 밤 다른 컨셉의 파티를 즐길 수 있죠. 지금 페스티벌
페스티벌 가든에서 열리는 아프로바이브 파티에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음악 공연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제4회 레드시 영화제 구석구석 어떻게 보셨나요? 2018년부터 상업영화 상영이 재개됐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의 역사는 짧을지 몰라도 이 나라만의 문화유산을 알리려는 욕심, 여성과 소수자 서사를 아우르려는 시도가 만나 올해도 특별한 영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낯선 만큼 재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만의 레드시 영화제.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알발라드 길냥이들과 다시 인사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21의 남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